여기는 영상 대체할 거고 여기 지진에 의한 피해 보이지? 여기 화산에 의한 피해, 지진에 의한 피해, 화산 피해.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화산 피해하고 지진 피해 간단히 나와 있는데 교재를 가지고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봐봐. 일단 화산 활동이라는 건 화산이 터져 나오는 것이 터져 나오는 걸 말합니다. 자, 중요한 화산이 터져 나올 때 화산 가스라는 것하고 용암이라는 것하고 화산 쇄설물이 나온다. 네. 세 가지가 나와. 이걸 세 가지를 화산 분출물이라 그래요. 가스는 기체 상태고요. 용암은 액체 상태이고 화산 쇄설물이라는 건 고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물질이 다 나온다 라는 거고 기체 상태의 물질을 화산 가스라고 한다. 근데 그 화산 가스의 대부분은 뭐다? 수증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까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산화황이나 황화수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때 방출된다는 것 정도로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암도 막 나오죠. 용암이라는 말은 일단 이 안에서 지각이 녹은 걸 마그마라 그래. 마그마라 그래. 자, 마그마는 땅 속에 있을 때 마그마고 이게 터져 나오면 용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이 똑같은 거야. 근데 차이점 뭐냐? 나오면 대기 중에 노출되잖아. 예. 가스를 다 내보내. 마그마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가스가 다 나가고 남은 게 용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마그마에서 화산 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온의 액체라고 써 있죠. 고온이겠지 당연히. 그치? 뜨거우니까 한 1200도? 근데 왜 증발 안 해요? 증발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이 암석은 녹는 점이 1200도라서 일단 녹기만 해요. 증발하고 기화되려면 끓어야 될 거 아니야. 끓는 점은 훨씬 높겠지. 얼마인지 몰라 나 모르겠는데 훨씬 더 높겠죠. 화산 쇄설물은 이렇게 고체 물질인데 딱 봐도 고체인 거 있죠. 화산 암괴 고체죠. 화산재 고체죠. 근데 문제는 화산력과 화산진 하객진 같잖아. 화산력은 무슨 힘 같잖아. 하지만 똑같죠. 똑같아 지금. 힘 같잖아. 하지만 화산력도 고체 물질이고 화산진도 고체 물질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 거야. 가장 큰 게 암석 덩어리 같은 게 터져 나오면 화산 암괴. 화산력은 이제 약간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화산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루같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화산재. 그보다 더 미세하게, 완전 미세해서 막 공중에 떠 있을 만큼 완전 미세먼지 같은 그런 것들을 화산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화산력과 화산진이 힘과 하객진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화산이 터지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좋은 게 별로 없죠? 그죠?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별로 없는 거 먼저 볼게요. 뭐가 안 좋냐? 산성비.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성비 내리고, 이산화황 때문에 산성비 내립니다. 생태계에 피해를 주겠죠? 용암이 막 흘러가면서 농경지 파괴하고 집도 파괴할 수 있겠죠? 뜨거우니까. 안 좋은 점입니다. 그죠?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할 수 있어요. 화산 쇄설물이 막 쿵쿵 떨어져. 마을이 막 떨어져. 피해 있을 수 있겠죠? 그지? 맞으면 죽을 거예요. 또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 항로가 막혀. 깜깜해져, 막 이렇게. 그리고 비행기 엔진에 막 들어가서 엔진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돼 있네요. 또 화산재가 공중에 떠 있으면 걔가 햇빛을 차단합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공기 중에 떠 있다 상상해봐. 춥겠다. 추워집니다. 지구가 이제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는, 심지어 실제로 과거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서 생물들이 멸종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만큼 기온을 낮출 수 있다. 근데 소량만 나갔다면은 일시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아마 바람에 의해서 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지역의 기온을 낮출 수 있겠네요. 화산탄이 날라와서 때려버리면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나쁜 부정적 피해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화산이 좋은 점이 있답니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지?
떠오르는 거 있나? 화산 터지면 좋은 거? 좋은 거. 학교 안 가도 된다. 되게 재밌는 방송이 되겠네요 오늘. 학교가 안 가도 된다. 맞아요. 학교 안 가도 되는 거 맞습니다. 화산 폭발인데 무슨 학교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상이 형성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캘 수 있는 금광은 지표로 나와 있는 금광만 캘 수 있죠. 네. 땅속 저 깊은 곳에도 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어요. 지구 형성될 때 금 묻힌 거니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 밑에 있으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캘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만 마그마를 통해 녹아가지고 위로 올라온다면 땡큐. 그게 광상이에요. 광상이 형성될 수 있다. 꼭 금만이 아니라 유용한 금속 광물들이 모두 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하는 이유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이잖아. 네. 그것 때문에 지구 내부에, 즉 땅에 열이 발생한다. 그걸 지열이라 그래. 그 지열을 이용해서 화산이 일어나는 화산 폭발하는 그 근처 지역에는 지열이 되게 높을 거 아니야. 그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지열 발전소를 세워서 그걸 이제 물을 끓여서 그 지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라 그래. 그런 걸 세워가지고 인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특이한 건데 화산 활동이 팡 터지면은 우리 화산재, 화산진 이런 것들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질이 나온 거잖아. 네. 거기에 영양물질이 그렇게 풍부하대요. 아까 광물질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식물을 살아가려면 광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 광물질이 그 안에 잔뜩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져. 화산재가 쫙 뿌려진 이 토양, 우리 밭에 화산재가 쫙 뿌려졌어. 땡큐인 거야, 그지? 화산재가 오면, 근데 화산 용암이 흐르면 좀 안 좋겠죠? 용암이 안 좋지만 화산재 정도만 올라온다면은 좋겠네요. 심지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용암이 쫙 흘렀다가 굳어진 곳은 거기서 나중에는 암석들이 깨져가지고 흙이 되겠죠. 네. 그 흙도 되게 비옥한 흙이 되겠죠. 용암대지라 그래요. 용암대지도 역시 굉장히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관광자원. 화산 폭발이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대. 가볼까 안 가볼 거야? 당연히 한 번쯤 가보죠. 네.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온천이 또 근처에 많지. 일본에 온천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온천이라던가 그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산이 그러면 우리에게 안 좋은 피해를 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냐?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는다. 그래서 용암이 흘러오다가 제방에 막히면 더 이상 못 흐르겠지? 그래서 제방을 쌓아서 용암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한대요. 물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용암이 막 흐를 때 어떻게 해? 물을 뿌려. 막 물을 뿌리면은 용암이 굳어지면서 잘 흐르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다른 마을 쪽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미리 걔가 갈 수 있는 경로를 파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을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화산이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경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진 얘기를 좀 할게요. 지진은 단층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층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땅이 있는데 여기를 양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밀면은 땅이 이게 굽어지겠죠. 네. 굽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해요. 습곡. 옛날에 배웠어. 습곡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밀어. 어떻게 돼? 결국은 끊어지겠죠. 맞아. 끊어지면서 떨리는 현상이 바로 지진입니다. 끊어지는 층을 단층이라 해요. 끊을 단자. 그래서 단층. 그래서 단층이 일어나면 지진이 발생됩니다. 또는 이렇게 단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층이 있는데 양쪽에서 당겨.
당겨도 언젠간 퉁 끊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이 당기는 힘은 장력이라고 하고요. 아까 미는 힘은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횡압력이라 그래요. 자, 어쨌든 지층이 탕 끊어졌어. 얘는 보니까 밀려 내려왔죠. 네. 정단층이에요. 장력에 의해서 끊어진 겁니다. 정단층, 장력에 의해 끊어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쭉 밀려 내려왔죠. 양쪽 당기니까 밀려 내려온 거야. 자, 중요한 건 지층이 끊어지면서 파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곳. 파동이 시작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진의 근원지. 그래서 뭐라 한다? 진원지라고 해요. 진원이라는 거, 진원.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알아 몰라?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이 땅 속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 땅이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주소지. 네. 주소지. 그 주소지를 알려줄까 말까? 에? 내가 주소지를 알려줄 거야. 알려줘봐라. 말해봐. 주소지 알려주세요. 잘 들어. 주소지 알려주세요. 미안해. 진앙입니다. 진앙이 바로 주소지입니다. 암기법이야. 얼굴이 안 나서 참 다행이에요. 아무튼 진앙이란 알려주세요. 주소지 알려주세요. 찾아가 보게요. 관광자원이에요. 이런 거잖아. 약간 앙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주소지구나. 그래서 지표면에 진원지를 따라 올라가서 지표면에 점 찍은 곳. 여기가 진앙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앙지를 찾아가서 깊이를 알 수 있다면 진원지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됐어? 왜 그런 눈을 쳐다봐? 너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헌신이 안 보여 지금? 쌤이 앙하게 생겼어 지금? 진짜 헌신하는 건 모르고 그런 눈으로 봐. 그때 진원지로부터 지진파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진파가 오는 속도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PSC 분석이라고 배워요 나중에. 자, 이렇게 단층이 형성되거나 화산 활동, 화산이 뻥 폭발할 때도 땅이 떨려 안 떨려? 떨리죠? 그 다음에 지하에 동굴이 있었는데 동굴이 무너져. 꽝 무너지면 또 땅이 떨리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하에 있는 동굴이 무너지면 땅이 꺼져요? 땅이 꺼지지. 이게 쿵 꺼지지. 꺼지면서 쿵 떨릴 수 있죠. 자, 지진이 얼마나 세냐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규모, 두 번째가 진도입니다. 규모는 실제 발생되는 에너지야. 실제로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게 발생되었구나. 근데 진도는 뭐야? 흔들리는 정도? 아니야. 규모가 4.0인데 나는 거기서 겁나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살고 있어. 나한테 잘 영향을 끼치 안 미쳐? 안 미치죠. 진도가 우리 지역은 진도가 좀 작았어요. 가까이 사는 지역은요. 와, 진도가 컸겠지. 이걸 진도라 진도. 이런 느낌이야. 쌤이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해. 규모 있게. 하지만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진도는 다 달라. 괜찮다. 진도는 다 지역마다 다르다. 하지만 규모는 정해진 거야. 지진 발생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걔가 지역마다 그걸 느끼는 정도죠. 그 규모를 느끼는 정도를 이제 진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진앙에 가까울수록 진도가 세겠죠. 크겠죠. 근데 A 지역은 진앙에 가깝고요. B 지역은 진앙에서 멀어요. 근데 A든 B든 규모는 어때요? 똑같죠. 규모는 똑같아야 된다요. 이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진도 나쁜 피해가 더 많겠죠? 그지? 지진에 의한 부정적인 것들. 당연히 땅이 막 흔들리니까 건물이 붕괴되거나 뭐 이렇게 파괴된 뭐 건물, 도로가 부서지고 지진의 일 발생하고 막 쓰나미 발생하고 이런 안 좋은 점들 뿐이잖아.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 주로 좋은 점은 뭐냐면 인공지진을 발생시켜서 뭔가를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진의 좋은 점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딱 한 가지 정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일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지진파가 도움을 줬네. 그치? 그 정도야. 어쨌든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지진을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 좋은 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공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 자원을 찾아요. 지하 자원이 여기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를 인공 지진을 발생시켜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공 지진을 발생시켜서 지질 구조, 여기가 지질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건물을 세워도 되는 곳인지, 지하에 동굴이 있는 건 아닌지, 그죠? 동굴이 있는데 막 세웠다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꽝이죠? 이런 것들 파악할 때 지진파를 먼저 쏴서 이 지질, 여기 밑에가 튼튼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댐을 건설하든 건물 건설하든 다 이걸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거야. 아무데나 막 건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좋은 점,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전에 대처하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먼저 조사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꺼질 만한, 무너질 만한 지역에 건물 지으면 안 되겠지. 네. 그게 이제 토지 이용할 때 잘 보고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진 설계. 건물 지을 때 지진에 강력하게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내진 설계. 세 번째, 예보 잘하자. 지진이 발생할 만한 곳을 예보하자. 아까 왜 이 힘이 누적돼서 네. 습곡이 누적되다 깨지는 거잖아. 이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습곡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언제 탕 끊어서 나갈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분석해서 지진 예보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습곡이 일어나면 이렇게 휘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게 지표에서 티가 나요? 지표에서 티가 나지. 그렇게 습곡이 일어난 지역은 땅이 올라올 거 아니야? 네. 땅이 점점 고도가 높아져요. 고도가 높아지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지진 해일 경보. 이것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일은 뭐야? 그거 바다.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탕 끊어지면은 그 파동이 바닷물에게 전달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지. 네. 그게 바닷가 마을을 덮치는 게 해일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경보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하자 이거고요. 안전교육하자.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이 변화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얘를 보고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네. 또는 해저 지진이 발생해서 네. 지진 해일이 발생해. 네. 그럼 어느 건에서 어느 건을 영향을 끼친 거야? 수권에서 직권. 아니지. 지진 해일이 발생한 거니까. 직권이 원인이 돼서. 네. 직권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잖아. 아까 바다에서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땅. 땅. 그러니까 바다 밑에 땅이 먼저 쾅 깨지거나 바다 밑에 땅에서 화산이 뻥 폭발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물에게 영향 끼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 끼친 거야. 바다라 그래도 바다 밑에 땅이 있잖아. 그 땅에서 먼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바다 밑에 땅도 직권이야. 다시 바다 밑에 땅도 직권입니다. 바다 밑에 땅이 어떻게 수권이야? 직권입니다. 또 하나, 화산 분출이 막 일어나. 네. 그랬더니 기후가 변했어. 추워졌어. 그럼 누가 누구에 영향을 끼친 거야? 기권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